안녕. 오늘 저희가 소개할 책은 바로 필립 로스의 에브리맨입니다. 와. 네, 저는 이 책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달랐어요? 보통 소설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이제 약간 비현실적이죠. 판타지 이런 소설. 맞아요. 맞아. 그렇죠. 그래서 보통 소설하면 막 현실에 대해서 환상을 갖게 할 정도로 주인공이 너무 행복하거나 아니면 막 몇 개의 사건 가지고 불행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근데 이 책의 그 사람은, 이름 없는 그 사람은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너무 일반적이고 현실적이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오히려 너무 현실적이다 못해서 이게 막 거북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 정도예요. 네, 저는 왜냐면 3번에 결혼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부인이 없고 3번에 이혼을 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다 이혼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노년기에 자기가 아픈데 지켜줄 사람도 하나 없고 또 얘기 나눌 사람 상대도 하나 없는 채로 홀로 남게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마지막에는 혼자였죠. 네, 그리고 친구들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이 점차 세상을 떠나고 또 말리서트. 네, 밀리선트죠, 밀리선트. 어디서 나왔죠? 은퇴자 마을에서 만났던 밀리선트라는 사람도 자살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안타까워. 네,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살을 했잖아요. 네. 이제 점차 주변이 공허해지고 또 죽음에 가까워짐을 느끼면서 몇 가지 행동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죠. 뭐였죠? 일단 그 광고회사 다닐 때 네, 같이 일하던 동료들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그렇죠. 3명에게 전화를 돌리고 또 이제 자기 부모님이 묻혀있던 묘지 거기에 가서 네, 묘지 관리인이랑 얘기도 하면서 자기 묘지에 대해서 생각도 하게 됐어요. 맞아요. 자기 묘지에 대해서 얘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점차 자기 죽음에 대비를 하게 됐죠. 네. 네. 근데 건강도 나빠지고 또 그에 따라서 수술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도 이제 수술로 끝이 났죠. 어떤 수술이었죠? 경동맥 수술이었어요. 네, 카로티드 맞나요? 어. 경동맥 수술. 경동맥 수술을 받던 날에 이렇게 조용히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네, 많이 안타깝죠. 네, 그래서 암담하게만 느껴지는 이 책 에브리맨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포인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생각해 볼 포인트는 왜 그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저도 책을 읽으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다른 책들과 좀 다르게 특이한 점이 주인공의 이름이 그라고만 연명시가 되어 있고 딱 다른 주인공의 이름이 딱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좀 특이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그의 이름, 그 주인공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주인공의 이름이 딱 명시가 되면은 그 주인공의 인생으로만 국한해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 읽는 그렇죠? 독자들이. 그래서 아무래도 작가는 그 보통의 삶에서 보통의 사람이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이고 그 삶을 우리가 이 책을 읽고서 한번 우리의 인생에 대입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주는 그런 뜻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책 제목이 에브리맨의 이유는 뭘까요? 에브리맨은 그 주인공의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귀금속 상가의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부분을 따서 이름 제목을 이제 에브리맨으로 지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맞죠. 그쵸. 그게 첫 번째 의미인 것 같고 두 번째 의미는 에브리맨을 말 그대로 해석하면 보통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의 이름을 지칭하지 않은 것처럼 그의 삶을 일반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솔직히 이분의 삶이 일반 사람이라고 그쵸. 보기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던데 누가 3번 결혼하고 3번 이혼합니까? 겸상치 않죠? 그래서 그리고 누가 50살 남자가 25살이랑 막 결혼을 해요. 그 관능적인 여성분과 어림덥지. 그리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 책에서는 궁극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는 사생활적인 부분보다는 죽음 부분에서 바라보는 게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더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책에서 궁극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게
보통의 삶을 살고 보통의 병을 앓다가 보통의 죽음을 맞은 보통 사람의 삶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작가가 사생활적인 부분보다는 그 부분이 살짝 공감이 안 되기는 했습니다만 죽음의 측면에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람 누구나 노화를 겪고 또 죽음을 맞이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대입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주인공이 어떻게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세요? 저번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이제 그 교수님께서 직접 대하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자신의 죽음을 좀 운명처럼 생각을 하시고 되게 담담하게 겸허히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에 대해서 영준 씨는 이 책의 주인공이 어떤 입장인지 이 두 입장 중에서. 근데 저는 여기서 나온 주인공이 조깅하는 젊은 여자의 번호를 따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 그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친한 동료 3명에게 전화를 돌리면서 안부를 물어보는 장면도 나오는 걸 봐서 그 주인공은 늙어가는 과정이라든지 다가오는 죽음에 좀 더 저항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물론 그 부분도 있고 되게 약간 3번의 결혼을 다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실패했죠. 되게 매력남이었나 봐요. 여자 계속 끊이지 않는 걸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가족이 없이 혼자가 되고 외롭고 거기에다가 이제 약간 여자한테 처음으로 차였나요? 그렇죠. 처음인가요? 어쨌든 책이 나온 거든. 그렇죠.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좌절감을 더 크게 맛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마지막에는 아무래도 자신의 운명을 좀 받아들이고 죽음에 대해서 좀 그래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고 담담하게? 생각합니다. 네,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이 주인공의 일생을 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생을 봄으로써 이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 네. 부분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가져볼까요? 같아요. 가져볼까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먼저 할까요? 네. 며칠 전에 기사를 봤어요. 외국이었는데 자기랑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맥주 마시면서 그렇게 병상에서 눈을 감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또 멋있는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죽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은 죽음이다. 네, 그렇죠. 아, 죽을 때 이제 후회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이 생각했는데 존엄한 죽음이라는 게 그냥 눈을 감는 순간에 후회가 없는 죽음이 진짜 존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힘들죠. 그죠. 그래서 그게 어려운 만큼 그게 존엄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반면에 또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 뉴스 기사를 보면 하루에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막 사고로 이제 교통사고 같은 게 그죠? 많죠. 불 나서 죽고 뭐 지진 나서 죽고 그러면서 너무 많은 사고사가 일어났는데 그거를 모르고 갑자기 다음에 죽는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병들은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의 준비도 할 수 있고 주변인들은 또 마찬가지로 마음의 준비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갑자기 죽은 거잖아요. 예고를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예고도 없이 딱 죽어버리니까 그게 너무 가장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죽고 싶으세요? 저는 안 죽고 싶어요. 그렇다고 불로장생 하실 순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죽게 되겠죠. 네. 진짜 죽으려면 그때 아까 기사 봤던 것처럼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다가 죽고 싶어요. 그게 일반적이죠. 네, 그러고 싶죠.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사고를 당할 수도 있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진짜 슬플 것 같아요. 저승에 가서도. 그러지 않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미리 준비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지금 항상 현재의 주변 사람들 잘해야겠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거를 다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어제 저희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죽는 이유 첫 번째가 병 때문이래요. 그래서 의학이 발달한 거래요. 병든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학이 발달한 원동력은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한 의학을 저희가 배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의학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죽음에 대해서도 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이 수업을 진행하시는 교수님께서 이 책을 추천해 주신 건데 왜 이 책을 추천해 주셨는지 의학도로서 이유를 더 잘 알게 되었고,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이라면 이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강추합니다. 네.